안녕하십니까. 자, 현금 흐름표 보겠습니다. 지금 물음 1은 간접법을 요구했고, 물음 2 같은 경우는 직접법을 요구했죠. 자, 간접법의 경우에 이제 각 항목 중에서 일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감가상각비 요구했습니다. 자,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이겠죠. 그래서 유형자산 관련 계정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자, 먼저 감가상각비 구해봅시다. 유형자산 관련 계정에 이제 T 계정에 관련된 항목들을 다 모아가지고 접근하면 되는데, 자, 재무상태표에 보면 기초금액이 있고 기말금액이 있죠. 지금 현재 X2년도 계산하는 거니까 X1년 말 금액이 기초금액, X2년 말 금액이 기말금액이죠. 그래서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자산 있습니다. 유형자산. 자, 유형자산이 기초에 232원, 기말 236원, 그래서 4원 증가했죠. 자,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유형자산 해가지고 4원 증가했으니까 4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감가상각 누계액도 당연히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기 때문에 유형자산 관련 계정이죠.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이므로 대변에 기록해야 됩니다. 대변 항목이죠. 자, 그런데 감가상각비가 기초에 49원에서 기말 35원으로 14원만큼 감소했죠. 14원. 자,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에 기록하되 14원 감소로 기록해 줘야 됩니다. 14원 감소. 감소니까 괄호 안에 표시를 했어요. 자, 그리고 쭉 자료를 보면은 유형자산 관련 계정이 이 재무상태표에는 더 이상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포괄 손익계산서 보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처분이익 10원 기록해야죠. 아까 유형자산, 감가상각 누계액 다 기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에는 더 이상 없고 이제 추가 자료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추가 자료를 쭉 보면 자, 1번 항목에 공정가치 55원인 유형자산을 현금 2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보통주부 발행해서 취득했다. 현물출자죠. 자,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주식을 발행했기 때문에 현물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식 발행 보면 이 자본금이 지금 100원에서 135원으로 단기 중에 35원 증가했죠. 그래서 그 35원이 이 차액입니다. 공정가치가 55원이 유형자산, 현금 2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5원은 주식으로 줬는데 그게 전부 자본금에 잡힌 거죠. 그래서 원래 액면금액 초과분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기록이 되는데 여기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언급이 없고 전부 자본금의 35원 이 차액이 잡혀 있는 걸로 봐서 이 액면금액 이 차액이 55원과 20원 이 차액이 이 발행한 액면금액과 정확히 일치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본금은 유형자산 관련 계정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현물출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유형자산 관련 계정에 포함되겠죠. 이 금액만큼은. 그래서 이때는 이 금액까지도 유형자산 관련 금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읽어보고 유형자산과 관련된 내용이면은 포함시켜 줘야 되는 게 당연하죠. 자, 그래서 자본금 35원 증가, 이것도 자본금은 대변 항목이니까 대변에 기록하되 증가니까 35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래서 35원만큼은 유형자산에 대한 이 현물 출자로 인해서 주식을 발행해 줬기 때문에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형자산 관련 계정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번, 2번 항목 이 유형자산의 취득과 처분 관련된 항목이고, 그 다음에 3번은 무형자산 항목이고, 쭉 자료 보면은 더 이상 유형자산 관련된 항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가 어떤 다른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유형자산과 관련된 현금 흐름 가지고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1번 항목에 보면 유형자산을 취득하면서 20원을 현금 지급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면서 37원의 현금을 유형자산을 처분하면서 37원을 수취했기 때문에 유형자산과 관련해서 현금이 얼마 변동이 있습니까? 37원을 수취하고 20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17원만큼 현금이 증가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주어진 자료 가지고 5번 항목이라고 보죠. 이 현금 흐름 17원을 파악을 해서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머지 차액 부족한 부분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감가상각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은 대차 평균해 가지고 일치시켜 가지고 부족한 금액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감가상각비 10원이라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은 현금 흐름표 관련해 가지고 문제 몇 개 보면은 거의 뭐 정형화가 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훈련 몇 번 하시면은 그냥 익숙해 지실 겁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는 10원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 지금 두 번째로 무형자산 상각비 요구했죠. 그래서 무형자산 관련된 항목, 무형자산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 관련 계정 어떤 게 있는지 쭉 보죠. 지금 보면 특허권 등 무형자산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색깔을 바꿔가지고 자, 특허권 등 무형자산 13원에서 21원으로 8원 증가했죠. 그래서 무형자산 8원 증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증가니까 그냥 8원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형자산 관련된 항목 없어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보면은 무형자산 관련된 항목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자료에 보면 1, 2번은 유형자산 관련된 항목이고 무형자산 관련된 항목 3번 있죠? 특허권 취득. 자, 그 다음에 판관비에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 당연히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이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얼마인지는 지금 주어져 있지가 않고 그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추가적인 어떤 자료가 없어요. 무형자산 관련된 자료. 그래서 아까 유형자산,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무형자산 관련된 현금 흐름 가지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추정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특허권 취득 관련해 가지고 현금 13원을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 13원이 유출된 겁니다. 그래서 현금 13원 유출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무형자산 관련된 현금 흐름을 가지고 무형자산 상각비를 추정하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개 가지고 무형자산 상각비 이 금액을 지금 대변 금액이 없죠. 그래서 차변 금액도 제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계산하면은 5가 들어가야 합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무형자산 상각비 5원 이렇게 계산됩니다. 사실 이런 T 계정들은 분계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분계로 접근하면 일일이 차변 대변 각 계정을 쓰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T 계정으로 접근하는 게 더 빠르고 보통 더 알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분계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일반적인 문제들은 보통 T 계정이 더 빠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요구한 게 이자 지급액입니다. 이자 지급액. 그래서 이거는 이자 지급 관련 계정, 그러니까 이자 비용 관련 계정 가지고 접근해야겠죠. 자, 그래가지고 봅시다. 이자 비용 관련된 계정. 지금 보면 미지급 이자 나와 있어요. 미지급 이자. 그래서 미지급 이자. 자, 미지급 이자도 이자 비용 관련된 계정이죠. 그래서 자, 색깔을 바꿔서 미지급 이자. 기초보다 기말 10원 증가했죠. 자, 미지급 이자는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10원 증가했기 때문에 10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고 이자 비용 있습니다. 이자 비용. 그래서 이자 비용 60원. 자, 비용 항목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죠. 그래서 이자 비용 60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자료가 없고 이게 쭉 보면은 지금 사채를 액면 200원인 사채를 160원에 할인 발행했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0원 증가해야 되는데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보면은 30원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 이야기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10원 발생했다는 얘기죠. 자, 액면 200원인 사채를 160원에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40원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기초기말잔액 비교해보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0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40원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 40원 증가해야 되는데 30원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10원은 할인 발행 차금 상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 관련된 항목이죠.
자,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사채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사채, 부채는 원래 대변에 기록하죠. 근데 차감 계정이니까 차변에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은 차변 계정이고 사채 할증 발행 차감은 대변에 기록하는 계정이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여기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데 지금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가액만 이자 비용 관련된 계정이에요. 사채 할인 발행 차감 발생된 것은 우리 사채 발행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상가액만 이자 비용 관련된 항목이죠.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감 감소 10원이 그죠? 감소 여기 3번 이렇게 놓고 사채 할인 발행 차감 10원 감소니까 가로 안에 표시했죠. 그래서 이만큼은 이자 비용 관련된 항목입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감이 감소되면서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사채 할인 차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생된 금액 중에 단기에 10원만큼 생각됐으니까 이 10원이 이자 비용으로 잡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자 비용 관련된 항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없으니까 들어갈 현금 금액 차변 대변 일치시켜 가지고 그 금액이 이제 이자 지급액 현금 지급액이죠. 그래서 40원 지급액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당 지급액 네 번째로 요구했어요. 배당 지급액. 자, 배당 지급 관련 계정, 그러니까 배당금 관련 계정 보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익잉여금이 배당 관련 계정이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126원에서 159원으로 얼마 증가했습니까? 요 차액이 33원이죠. 그래서 33원 증가했습니다. 이익잉여금 자본이죠. 그래서 대변 항목이고 증가했기 때문에 33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다음 당기순이익 60원 당기순이익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당기순이익 여러분 회계원리 공부할 때 집합손익 계정을 쓰죠.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에 각종 수익 그 다음에 비용 항목을 쭉 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수익이 비용보다 많으면 그게 이제 그 차액이 이 당기순이익이죠. 이게 당기순이익. 그래서 집합손익 계정 차변에 기록해 가지고 마감하고 그걸 이익으로 대체하는 이제 그런 회계 처리가 있는데 당기순이익 발생한 것만큼 자, 집합손익 차변에 기록해서 마감하고 그걸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이익잉여금 증가시키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기순이익 60원만큼 이것도 배당 지급 관련된 계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자, 집합손익 차변에 기록해야죠. 자, 집합손익 당기순이익 60원만큼 기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기순이익 60원 발생하면은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60원 증가해야 되는데 실제 보니까 단기 증가한 금액이 33원 뿐이에요. 결국 또 차액 나머지 27원만큼은 현금 배당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액만큼을 이제 차변 대변 마찬가지 대차평균 일치시켜 가지고 현금 27원 마이너스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배당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배당금 지급액 27원 유출입니다. 자, 그 다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파악했던 내용 가지고 유형자산 취득, 매각, 취득,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차입금 상환. 자, 유동성 장기차입금 상환 같은 경우는 기초금액 128원이 기말에 제로로 바뀌었죠. 그래서 128원만큼 상환된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차입금 상환은 128원 상환됐기 때문에 현금 유출이겠죠. 자, 유동성 장기차입금이 증가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장기차입금 중 단기의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된 금액이 없다고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장기차입금 중에서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대체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 장기차입금 감소액 전체가 유동성 장기차입금을 상환한 거죠. 그래서 기말에 일부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필히 아마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된 금액일 것입니다. 장기 차입금 차입, 여기 보면은 단기에 200원을 장기 차입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여기 200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 차입으로 인해서 200원 현금 유입된 거죠. 사채 발행, 아까 자료 보면 액면 200원 사채를 160원에 할인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40원이 발생됐는데 그 중에 아까 여기 10원이 상각됐다고 살펴봤었죠. 그래서 결국 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160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현금이 160원만큼 조달된 거죠. 그래서 160원 현금 유입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아까 여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관련된 항목 파악할 때 처분 취득, 여기 처분 취득 요 사항들 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계산하면 그냥 나오죠. 자, 이번에는 직접법 보겠습니다. 직접법. 자,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된 현금 요거는 매출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되고, 공급자 및 종업원 관련된 현금 유출 요거는 매입 관련 계정이나 종업원 관련 계정을 살펴보면 되겠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매출 관련 계정 보겠습니다. 자, 매출채권 매출 관련 계정이죠. 517원에서 767원으로 250원 증가했습니다. 자,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증가했으니까 250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매출 관련 계정이죠. 다른 거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550원 수익이니까 대변에 기록해야 되고 550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 관련된 계정은 더 이상 여기 추가 자료 읽어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 차액 300원이 매출과 관련된, 즉 고객으로부터의 현금 유입이라는 거죠. 자, 같은 방법으로 매입 관련 계정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 매입 관련된 계정이죠. 자, 168원에서 98원으로 70원 감소했죠. 그래서 괄호 안에 마이너스 70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이것도 매입 관련 계정이죠.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하고, 자, 171에서 271로 100원 증가했죠. 그래서 플러스 100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쭉 보면은 매출원가 있죠. 매출원가 자,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하고 270원 기록합니다. 자, 더 이상 없고 추가 자료에도 다른 특별한 내용 없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 차액이 매입 관련된 현금 지출액이죠. 공급자에 대한 현금 지출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업원 관련 계정. 자, 종업원 관련 계정은 뭐 종업원 급여 같은 거 판관비가 보통 해당되죠. 그래서 판관비. 자, 그런데 판관비 안에는 여기 보면 4번 설명에 감가상각비하고 무형자산상각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어져 있죠. 그래서 아까 감가상각비 금액이 10원, 무형자산상각비 5원이 있었기 때문에 10원하고 5원을 뺀, 여기 95원에서 10원하고 5원을 뺀 80원만 종업원 관련 계정으로 볼 수 있죠. 사실상 여기에는 뭐 종업원 급여뿐만 아니라 판매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이제 돼 있지만, 보통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를 공급자하고 종업원 등에 대한 현금 유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특별한 언급 없어도 이 종업원 관련 계정에 일반적인 판매비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는 게 이제 보통이죠. 다른 사항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결국 요것만큼 이들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현금 지급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80원만큼 전부 현금 유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원. 자, 그래서 매입 관련돼서 100원 유출, 종업원 등 80원 유출해서 180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다 파악해야 되는데, 방금 고객으로부터의 유입된 현금, 공급자 및 종업원 현금 유출 다 파악했죠. 그래서 이자 지급, 배당 지급, 법인세 납부 세 가지만 파악하면 되겠죠. 자, 이자 지급, 배당금 지급은 아까 여기서 계산했었죠. 여기 앞에 항목에 간접법에서
40원, 27원 계산했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고, 법인세 납부액 하나만 알면 되죠. 그래서 법인세 납부액만 구해봅시다. 법인세 관련 계정에 계산하면 되는데, 자, 지금 자료를 보면, 자, 미지급 법인세 180원에서 190원으로 10원 증가했죠. 그래서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합니다. 증가했으니까 10원 이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법인세 비용 있죠. 법인세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 되고 60원 기록합니다. 다른 거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대차 일치시키면 그 차액 50원이 법인세 관련된 현금 유출이죠. 그래서 법인세 납부액, 지급액 5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나머지 아까 다 파악한 상황이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흐름표의 주석사항은 현금 유출이나 유입을 소반하지 않는 비현금 거래죠.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아까 현물 출자 있었죠. 주식 발행을 통한 유형자산 취득, 현물 출자 이런 것 주석사항입니다. 자, 그리고 해설에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면 이 현금 흐름표 간접법으로 한번 쭉 작성해 봤는데 여기서 이자 비용 60원 요거는 지금 여기 보면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이 이자 지급 현금 흐름을 별도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서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관련된 항목을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비용, 요거 계산할 때 차감되어 있는 이자 비용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더해야 없어지겠죠. 이 효과가. 그래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는 이자 수익이나 이자 비용 항목들 다 없애고 이자 수익이나 지급액을 별도로 이렇게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파생상품 평가손실 나와 있는데 원래 요거는 파생상품의 감소 이렇게 기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파생상품의 감소. 자, 파생상품이 감소되면 현금 있고 파생상품 있고, 자, 파생상품이 감소되면 그만큼 현금이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생상품의 감소 금액만큼 더해야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의 감소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문제에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표시했어요. 원래 파생상품 관련된 항목은 우리 간접법을 사용할 때 파생상품의 증가나 감소를 포함시키고 처분손익이나 평가손익은 있어도 여기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자, 왜냐하면 자, 파생상품 관련 계정을 분석해 보면은 알 수 있죠. 자, 파생상품 관련 계정을 예를 들어서 보면 자, 파생상품 자산인 경우를 봅시다. 자, 파생상품 있고 그다음에 파생상품 관련 계정에 파생상품 평가손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처분이익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생상품 관련 계정을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죠. 자, 우리 간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에서 조정하는 건데 이 당기순이익 안에는 파생상품 평가손실이나 파생상품 처분이익은 이미 다 고려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건 이미 다 당기순이익에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관련해 가지고 이 현금 흐름이 어떻게 하면 나옵니까? 이미 고려되어 있는 내용은 더 이상 고려하지 않고 파생상품의 증가나 감소 이것만 추가로 고려하면 현금 흐름이 바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생상품 평가손실이나 처분 손익 이런 것들은 원래 고려하지 않고 파생상품의 증가나 감소를 고려해 가지고 접근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문제에서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단기매매 금융자산도 같은 논리죠. 같은 논리로 단기매매 금융자산 처분 손익이나 평가손익은 단기순이익 구할 때 이미 다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증가나 감소만 고려하면 바로 현금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단기매매 금융자산의 경우도 간접법에 의할 때 처분손익의 평가손익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자산의 증가 감소만 고려해 가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구한다는 것, 그것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